비만. 개혁.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에서 서구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지방 섭취의 증가로 인한 열량의 과다 섭취와 운동량의 부족 등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현상은 소아 비만도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호흡기 질환, 암 발생 등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지고 있어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만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비만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상담이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우리나라의 병원 여건상 비만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전달과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만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정보 사이트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만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다. 동역. 비만증, 과체중. 정의. 비만이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알맞는 표준 체중이 있다. 각 개인의 표준 체중보다 120% 이상의 증가가 있을 때 비만이라고 정의된다. 체질량 지수로 표시할 때는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만이란 과체중이란 말과 동의어로 혹은 서로 교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과체중이란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즉 지방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 뼈까지 포함되어 있는 체중을 말한다. 보디빌딩을 하여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에서 근육으로 인한 무게로 과체중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를 비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과체중인 사람은 지방 조직만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만과 과체중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증상. 비만한 사람은 질병에 대한 발생률이 높고 평균 수명도 감소된다. 비만이 있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말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기술되어 있다. 그는 말하기를 갑작스런 죽음은 마른 사람보다는 살찐 사람에게 더 많이 온다고 하였다. 비만이 되면 잘 동반되는 질환을 살펴보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담낭질환과 담결석, 관절염, 통풍, 폐질환,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등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신 사회적인 면에서도 비만은 고통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비만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게으르다든지 매력적이지 못하다, 일처리가 늦다든지 둔하다는 등의 선입견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비만한 사람은 자신감 결여와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감 등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되는 수가 많다. 원인. 병태 생리. 비만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단순히 음식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거나 게을러서 비만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최근에 비만에 대한 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비만이라는 것이 단순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만성질환군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전적 요인. 비만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비만하면 그 자식들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높다. 비만한 아동의 60에서 80%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모두가 비만하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비만은 가족성으로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향과 일환성 쌍생아의 연구 등에서 유전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 간에도 식생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모가 비만하여도
자식들은 비만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비만을 유전적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사람에게서 유전인자의 결함으로 비만이 발생하는 질환이 드물게 보고되기도 한다. 식습관. 식생활 습관이 비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에서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햄버거,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등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맛은 있지만 단위당 칼로리가 높아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들에게서 비만의 발생률은 거의 없는 편으로 미루어 식습관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생활습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여야 하는 사람에서 비만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 활동량이 적으면 몸의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하루에 20에서 30분의 운동이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다. 에너지 섭취가 소비보다 많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남게 되고 비만이 초래된다. 이러한 수학적 계산은 이론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 조직에 축적된다.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호흡과 체온 같은 기초에너지 대사율이 낮거나 신체 활동에서 에너지 소모가 낮은 사람에서 지방산화가 낮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소는 유전적 소인과도 연관이 있어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하지만 운동을 하여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활동 시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일부 사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 증세를 느낄 때 마구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섭식장애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비만 환자의 30에서 40% 정도에서 이러한 대식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 결국 심리적 요인은 음식 섭취의 증가와 신체 활동의 감소 등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일으켜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진단. 비만은 지방 조직의 축적이므로 우리 몸의 지방을 측정하여야 비만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체지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체질량 지수. 간단한 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체지방의 정도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수로 나눈 수치이다. 예를 들어 키가 150cm이고 몸무게가 50kg일 때 체질량 지수는 체중 50을 키의 제곱수 2월 25일로 나눈 값 22.2kgm2가 된다. 일반적으로 25에서 29.9까지를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성별과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표준 체중이란 각 개인의 바람직한 체중을 말하는데 구하는 공식은 키 100x100으로 나타내며 표준 체중의 120% 이상을 비만이라고 한다. 허리 둘레, 허리 둔부 둘레비. 비만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축적된 지방의 분포에 따라 형태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성인병 발생 빈도에도 차이를 보인다. 주로 허리 주위의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비만을 중심성 또는 남성형, 사과형 비만이라고 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주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말초형 또는 여성형, 서양배형 비만이라고 한다. 중심성 비만에서 고혈압, 동맥경화증과 같은 성인병의 발생 빈도가 더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허리둘레가 중요하며 배꼽 위에서 허리의 가장 짧은 부위를 측정한다. 둔부둘레는 엉덩이 부위에서 가장 긴 둘레를 측정한다. 허리 둔부 둘레비가 남자에서는 1.0 이상, 여자에서는 0.9 이상이면 성인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초음파법,
생체전기저항법, 단층 촬영법. 기계를 이용하여 체지방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며 체지방 지수와 상관관계가 좋다. 경과. 예후. 비만한 사람에서 수명이 단축된다. 체중을 구분하여 30년간 이상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만도가 증가되면 건강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만 환자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비만이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는 늦게 나타나므로 단기간에 위험이 없다고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합병증. 지혈증.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쳐 피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고 중성지방도 증가된다. 이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된다. 심혈관계. 비만은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시켜 갑작스런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 당뇨병. 비만은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혈당이 증가하는 당뇨병을 잘 일으킨다. 담석증. 비만 환자에서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하면서 담석증이 발생하고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도 많아지게 된다. 또한 복부 수술을 할 경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다. 암. 비만 환자에서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소화기계 발생이 높다. 폐기능 이상. 심한 비만에서 흉백이나 횡격막 부위에 지방이 과다 침착되면 호흡 운동이 제한되어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피 속에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어 피곤과 무기력이 발생한다. 밤에 잠잘 때 호흡이 길게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증도 발생한다. 골관절계 질환. 체중 과다로 무릎이나 척추관절에 압박을 가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다. 성기능장애. 비만이 심해지면 남성, 여성 호르몬의 대사에 영향이 초래되어 성기능 저하가 발생하며 정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매력을 감소시켜 만족한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료. 비만의 치료 방법으로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체중을 감량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노력에 비하여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현재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하는 목표를 세우면 체중 감량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비만 치료의 핵심은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키고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식사요법. 열량 섭취를 제한하여 체내의 지방을 소모시켜 체중 감량을 유도한다. 비만 환자를 위하여 하루에 800칼로리 이상을 공급하는 저열량 식사와 600에서 800칼로리 미만을 공급하는 초저열량 식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방되는 칼로리의 최저 수준은 대개는 남자에서 1500칼로리, 여자에서는 1200칼로리를 유지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평균 열량 섭취량은 1800에서 2000칼로리 정도이다. 지방 조직은 0.45kg이 약 3500칼로리이므로 일주일에 약 0.5kg의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하루에 500칼로리의 감소가 요구된다. 일주일에 1kg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칼로리를 적게 섭취하여야 한다. 운동요법. 운동은 신체의 열량 소모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산화되어 소실되면서 근육과 같은 지방의 조직이 증가하여 체중이 줄어든다. 또한 적당한 운동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사요법과 병행하면 그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운동요법은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의 50에서 60% 범위에서 하루에 30에서 60분 정도를 일주일에 3에서 5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만 환자에서는 운동 시간을 60분 이상으로 늘리고 일주일에 6에서 7회 시행하여야 체지방 감소가 일어나고 체중이 감소한다. 한 달에 1kg의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하루 평균 4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운동은 산보 90분, 속보 60분, 조깅 30분에 해당되는 운동량이다. 산보는 1분에 110보, 속보는 1분에 140보, 조깅은 1분에 180보 정도의 걸음수가 되어야 한다. 행동요법. 비만 치료에 있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람은 바로 비만 환자 자신이므로 행동요법이 꼭 필요하다. 자신의 습관을 관찰하고 체중 감량에 좋은 습관은 강화시키는 등의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 자기 관찰의 요령을 자주 체크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약물 치료. 다양한 약제가 체중 감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탁월한 효과를 가진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몇 가지 약제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청에서 승인받은 비만 치료제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과 함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일부로만 사용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위험 인자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약물 사용의 대상이 된다. 식욕 억제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체중 감량이 잘 일어나지만 3에서 6개월 투여하면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체중이 증가되는 비율이 감소되어 있다. 최근에는 비만 약제는 평생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수술요법. 고도 비만 환자에서는 가끔 수술을 시행하여 체중을 감량시키기도 한다. 소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수술 후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비만 환자에서 미용 성형의 한 방법으로 지방 흡입술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의 지방 제거만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방법. 비만을 예방하는 데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이 중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천이 문제가 된다. 꾸준히 노력하여야 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행동이 쉽지는 않다. 다양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혼자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다만 여러 매체에서 아주 쉽게 빠른 시간에 마음껏 먹고 체중을 줄여준다는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각자가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식사 습관, 먹었던 음식 종류나 양, 운동의 정도 등을 매일 일기에 꼼꼼하게 기입하여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